안녕하세요. 디엑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쓰는 백인이라는 단어, 그 뒤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백인성인데요. 헬렌 모건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얀색이나 또 완벽하게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는 걸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따라가 볼 겁니다. 첫째, 백인성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둘째, 그게 어떤 심리적 장치들로 유지되고 있는가? 셋째, 이 시스템이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백인성이라는 개념, 이게 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정치적 발명품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백인이라는 사람과 백인성이라는 시스템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성은 그냥 피부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에게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 뭐랄까 마치 게임의 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탄생의 순간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17세기 미국 버지니아, 당시 농장에서는 가난한 유럽 출신 노동자랑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지배층 입장에선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는 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였겠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유럽인들을 백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연대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결국 백인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구분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색하면 우유, 순수, 천사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반면에 검은색하면 밤의 공포, 죄, 악마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랑 연결되곤 하죠. 바로 이 오래된 연상작용을 피부색에 그대로 가져와 덮어 씌우면서 불평등한 구조를 심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정당화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요. 백인성이 순수함 그 자체가 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둡고 추하고 부정적인 면들, 이른바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들을 전부 흑인성에게 떠넘겨버린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순수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그림자를 담아줄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이렇게나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현실을 애써 보지 않도록 훈련받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방어 기술에 있습니다. 이 과정 아마 어릴 적에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불공평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그래서 순수하게 묻습니다. 엄마, 왜 저 사람은 저래? 하고요. 그때 어른들은 보통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쉿,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순간 아이는 배우는 겁니다. 아, 이건 말해서는 안 되는 주제구나. 그러면서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기술,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인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철학자 찰스 밀스는 이런 현상을 백인 무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지능이 낮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특정 방식으로만 보도록 길들여진 일종의 학습된 무지에 가깝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진짜 작동 방식을 정작 자기들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런 무지는 여러 가지 방어 기술을 통해서 아주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현실을 외면해버리거나 에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불평등을 부정하기도 하죠. 또 그건 옛날 이야기지 라며 거리를 두거나 특히 나는 인종차별주의자 아니거든
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기 자신은 이 시스템과 무관한 사람인 척하는 예외주의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유색인종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논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가해자 그룹에 있는 백인들에게도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종차별은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고통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겠죠. 유색인종이 겪는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은 가해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성장마저 가로막고 그들의 내면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해로운 거죠. 조에 코벨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는 그 순간 아주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 역시 인간적으로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인간성을 파괴하면서 나 자신만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논문은 이걸 내면의 식민지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표현을 쓰는데요. 사회가 나에게 주입한 편견이나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그 생각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논문은 그 해법으로 백인성의 과제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백인성의 과제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바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가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제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죄책감이나 분노 같은 불편한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견뎌내야 하고요.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왜?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자인 헬렌 모건이 논문을 끝맺는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나 자신의 색깔을 되찾고 싶다. 어쩌면 이것은 백인이라는 인공적인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흑과 백으로는 도저히 나눌 수 없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진짜 한 인간의 모습을 되찾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를 보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사회가 우리에게 씌워놓은 온갖 틀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의 진짜 색깔은 과연 무엇일까요?